요즘 AI 얘기 정말 많죠? 그런데 이 AI 혁명이 수십 년 동안 거의 잊혀졌던 한 산업을 다시 무대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원자력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건 뭐 이제는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혁신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이건 그냥 전기를 좀 더 쓰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존의 전력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잠도 안 자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떻습니까? 해가 떠야, 바람이 불어야만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간헐적인 에너지원만으로는 AI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저부하 전력. 그러니까 밤이건 낮이건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365일 꾸준하게 공급되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십 년 동안 침체기에 빠져 있던 한 산업이 해결사로 등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건 그냥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을 좀 더 짓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원자력 에너지 자체를 우리 기술의 미래를 지탱할 핵심 인프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바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이 부활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흔히 SMR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원자력 발전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엄청나게 넓은 부지에 짓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SMR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공장에서 레고 블록을 만들어서 조립하듯이 표준화된 모듈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원자력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SMR 시대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원자력 산업의 전체 공급망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입니다. 이 공급망을 간단하게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원료인 우라늄을 캐서 연료로 만드는 업스트림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원자로의 핵심 부품들을 제작하는 미드스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다운스트림이 있습니다. 이 각 단계마다 사실 엄청난 기회와 또 도전 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는 바로 첫 단추, 바로 이 연료 단계에서 아주 신박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딱 그겁니다. 원자로를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수조 원을 투자해서 원자로를 지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연료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료를 만들면 사줄 원자로가 있다는 주문이 있어야 또 공장을 짓겠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는 연료가 바로 헤일로, HALEU라고 불리는 차세대 원전 연료인데요. 문제는 현재 이 헤일루를 상업적인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러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서방 세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닐 수 없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 중요한 공급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몇 기업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플레이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회사는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헬륨을 생산하면서 러시아의 독점에 균열을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벨리티 같은 경우는 SMR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들을 만들면서 이 분야의 선두주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R 경쟁은 단순히 기업들의 기술 경쟁, 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아주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원자력 발전소 수출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다. 100년짜리 전략적 관계다. 그렇죠. 한번 원전을 지어주면 그 나라와는
건설부터 시작해서 연료 공급, 유지 보수, 그리고 수십 년 뒤에 해체하는 과정까지 거의 100년 동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바로 러시아의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이었습니다. 로사톰은 전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걸 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서방 세계가 SMR 개발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러시아나 중국에 기술적으로 맞서는 걸 넘어서 그들이 장악해온 에너지 패권을 되찾고 미래의 국제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승부수인 셈이죠. 자, 보세요. 최첨단 기술 혁명, 시급한 에너지 위기, 그리고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패권 다툼,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아주 강력하고 또 장기적인 투자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감을 잡으려면 아주 최근에 비슷한 분야에서 벌어졌던 일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바로 전력 변압기 시장이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기를 보내주는데 꼭 필요한 초고압 변압기가 갑자기 동이 나버렸어요.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결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자뷰. 지금 시장 분석가들은 정확히 똑같은 현상이 원자력 산업에서 재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AI가 촉발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패턴이 이제 원전 연료에서부터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공급망 전체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AI 붐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둘째, 그 해결책으로 SMR을 필두로 한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는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구도를 만들고 동시에 원자력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내일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과연 원자력 에너지는 그 세상을 떠받치는 단단한 물리적 토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다음 세기의 기술과 산업 지도를 결정할 거대한 공생관계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